먼저 전산유착학의 필요성입니다. 그림과 같이 기존 설계 방법과 CFD 해석을 활용하여 설계를 했을 때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설계 방법은 시제품을 제작하고 평가하고 상세 설계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에 CFD 활용 설계는 개념 설계부터 CFD를 적용하여 시제품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설계를 통해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를 진행하면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제품의 다양화, 시제품 제작에 대한 비용의 최소화, 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으로 DB를 축적할 수 있고 체계화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FD 필요성을 바탕으로 유체 유동 및 열 전달 시뮬레이션을 위한 범용 CFD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 3D CAD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 없이 바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고 설계 변경이 용이하여 다양한 설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숙한 UI로 새로운 학습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설계자부터 전문 해석자까지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해석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내부, 외부 해석이 가능하고 충류, 난류 해석, 열 전달 해석, 회전체 유동, 비정상 상태 해석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별로 특화된 모듈인 H100 응용 프로그램 모듈과 전자장치 냉각 모듈로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H100 모듈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H100 모듈의 성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100 모듈은 작업 환경이나 주거 환경, 그리고 고급 복사열 시뮬레이션에 기류 및 기체 이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는 고급 복사 모델링, 쾌적도 지표 계산, 운반 유체 유동의 혼합물 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확대된 재질 및 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대규모 환경을 위한 냉각 시스템, 조명 시스템 또는 효율적인 오염 분산 시스템 등을 설계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적용 사례입니다. 먼저 항공 국방 분야입니다. 그림과 같이 연료 탱크, 연료항기, 외부 공기 역학, 항공기 내부 조명 같은 곳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산업 분야입니다. 촉매 변환 장치라든지 엔진 매니폴드, 실린더 헤드, 터보 차저 등과 같은 부품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전자산업 분야에도 일렉트리컬 쿨링 모듈을 이용해서 PCB 설계, 히트싱크 설계, 히트파이프, LED, 팬 쿨링 장치 같은 설계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100 시스템이나 건설 환경, 데이터 센터나 사무실, 병원 환기 시스템과 같은 해석에 적용을 하고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검증되어 있는 범용 CFD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은
병원 격리병실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하기에 앞서 병원 환기 시스템 성능 예측을 위한 유동 해석을 위해 먼저 해석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격리병실은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감염 환자로부터 물리적으로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기 풍량을 조절하여 감염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구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적화 설계 및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병실 관련 기준은 환기 횟수, 차압, 급 배기구 배치, 동선 분리, 전실 여부, 공기 재순환 등의 항목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해석에서는 격리병실의 오염물 제거에 대한 환기 시스템 효율과 여론에 대한 환기 시스템 효율, 그리고 급 배기구 위치 최적화를 통해 격리병실의 환기 시스템을 예측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유동 해석을 위해 환기 시스템의 경계 조건과 여론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건으로는 강제로 공기가 유입되는 급기구와 화장실 환기 벤트, 강제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배기구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원으로는 환자의 호기를 지정하고 여론으로는 간병인, 병원 장비, TV 세트, 환자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조건과 여론을 정의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기 시스템 적용을 위해 배기구의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 대안입니다. 케이스 1은 기존의 상부 급배기 방식이고 케이스 2는 배기구의 위치를 침대의 하부에 위치한 방식입니다. 해외 병원의 경우 침대 하부에 배기구를 설치한 사례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케이스 3은 환자 머리측 벽면에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세 가지 대안에 대한 배기구 위치 최적화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앞서 해석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쾌적도 지표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된 공기 제거로 환기 시스템의 효율 평가를 위한 오염물 제거 효율 CRE, 국소 공기 품질 지표 LAQI, 그리고 환기 시스템 효율을 예측할 수 있는 온냉감 PMV, 예측 불감률 PBD 등과 같은 인체 반응을 표현한 쾌적 지표를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PMV와 PBD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PMV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다고 했을 때 PBD의 값은 60에서 80%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60% 이상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볼 수 있듯이 0은 보통이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숫자가 증분할수록 따뜻하고 더워지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모를 통해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병원 격리 시스템을 적용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병실을 디자인했습니다. 배기구 최적화를 위해 세 가지 설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에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세 가지 설정을 정의를 했고 케이스 1은 상부 방식인 상부에 급 배기구가 모두 배치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2는 침대의 하부에 배치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3는
침대의 옆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리드웍스와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CAD와 완벽하게 통합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의 변환 없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서 바로 해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시작은 마법사를 통해서 솔리드웍스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를 통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해석의 설정과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의 설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단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위를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단위 환산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단위를 이렇게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종류와 물리적인 특성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해석에 필요한 유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기와 환자의 호기 두 가지 유체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벽 조건과 초기 조건 등을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마법사를 통해서 일반 설정을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정의가 되면 솔리드 공간과 유동 공간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도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공간을 자동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세부적인 조건과 여론 등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 조건을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조건으로는 급기구, 배기구, 환자의 호기, 화장실 벤트 이 네 가지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기구를 먼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기구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유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기구, 상부 방식의 배기구 케이스 1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구의 값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호기, 오염물질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도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정의를 하고 오염물질을 100%가 나온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환기 벤트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 벤트도 정의를 하고 지금 보시면은 경계 조건 4가지를 모두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론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은 천장 상부에 있는 형광등과 환자, 그리고 간병인, 그리고 병원 장치, 그리고 TV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광등을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정의를 해주고 다음으로는 환자의 체온에 대한 여론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여론 또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B 세트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장비에 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장비의 표면을 모두 여론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경계 조건과 여론을 모두 정의를 했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골을 지정을 하고, 메쉬를 지정하고, 솔빙을 하면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골을 지정하기 전에 어떤 해석을 우리가 수행을 할 건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산 제어 옵션을 이용을 해서 어떤 계산을 할 건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MA 값과 쾌적도 지표 파라미터 값을 계산을 하겠다고 체크를 해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쾌적도 파라미터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값으로는 해석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CPU의 시간과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석에서 제외시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는 해석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값을 복사 온도, 작동 온도, 속도, 그리고 호기에 대한 최적 분율과 같은 값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지정을 하고 해석을 수행을 하면 되는데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자동 메쉬를 사용하고 있어 메쉬를 작업하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업 프로세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이 높은 사각 메쉬를 사용을 하고 있어 해석 결과에 대한 값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형상도 쉽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다 되었고 해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결과는 시간 경계상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방식인 케이스 1을 기준으로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면에 대한 결과값을 제가 미리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자 기준으로 해서 1m 높이에 있는 단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 도구가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단면, 모든 단면을 생성을 하여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값, 쾌적도 지표에 대한 값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의 표시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색깔로 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벡터 표시나 스트랩라인 표시가 같이 유체, 기류의 방향과 와류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류의 방향을 확인을 하여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O 공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값은 PMV 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표현하고 있고 그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동 궤적을 이용해서 급기구에서 유체가 흘러나와 어떻게 형성이 되고 흘러가게 되는지 가시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기류의 흐름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색깔로 표현하는 다양한 시각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결과값을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적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병원 경실 안에 최적을 기준으로 한 결과값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쾌적도 지표에 대한 값들을 우리는 정의를 하고 ADPI, LAQI 등등의 이런 파라미터들, 필요한 값 등을 정의해서 데이터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값들을 모두 획득을 할 수가 있고 이 값들은 엑셀로 모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리프로세서에서 정의해 놓은 골 플랫에 대한 결과값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로 변환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라든지 프랙션이라든지 작동 온도라든지 복사 온도라든지 값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꼴의 정의한 값도 엑셀로 모두 내보내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보고서 기능이 있어서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해석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이 드로잉 파일로 대표적으로 저장을 하여 솔리드웍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해석 결과를 함께 협의하고 토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이 드로잉에서 작성된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변환할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파일을 보내어 같이 결과값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1에 대한 값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케이스 2, 케이스 3, 배기구의 위치가 달라지는 값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능을 사용을 하여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의 값을 한 번에 한눈에 비교하기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 표현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배기구 위치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MV 값을 케이스 1에서 3까지 한눈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 3의 값이 좀 더 온도값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값도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에 대한 결과값들을 여러 가지 결과값들을 한 번에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꼴 플랫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세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플레오 시뮬레이션은 CAD와 통합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설계 변경이 용이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이나 공부를 하실 필요 없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모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결과값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PT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해석한 결과값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구 위치에 따른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공기 품질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값이 클수록 오염물질의 농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면 배기구가 상부에 있는 시스템인 케이스 1이 가장 오염물질 농도가 낮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대 하단에 배기구를 위치한 케이스 2는 환자 머리 옆쪽에 위치한 케이스 3 순으로 오염물질 농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이 오염물질 농도가 가장 낮고 그 배기 시스템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실의 열 쾌적도 수준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0에서 1까지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케이스 1에 비해서 케이스 2, 3의 병실이 온도가 높게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열 쾌적도 수준이 케이스 1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쾌적한 정도가 0.5에서 마이너스 0.5 사이에 PBD 값이 10%일 때가 가장 쾌적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값에 가장 가까운 곳은 케이스 1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소평균 공기연령 결과입니다. 국소평균 공기연령은 급기구를 통하여 실내로 유입된 공기가 실내의 임의의 점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실내 전체의 최적만큼의 공기를 급기하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값을 통해서 실내 공기가 어느 정도 빨리 교체되는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1이 케이스 2, 3에 비해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기류의 방향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된 결과를 요약하였습니다. 이 결과에는 해석 시간, 메시 수, 해석 종류 등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요약에 오염물질 제거 효율인 CRE와 공기 확산 성능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값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보시면 오염물 제거 효율은 1 이상이면 양호하고 1 이하면 좋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케이스 1, 케이스 2는 1 이상으로 환기 시스템 효율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케이스 3은 0.92로 1 이하가 되어 오염물 제거 환기 시스템이 양호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확산 성능 지표인 ADPI는 온도에 따른 기류의 속도가 0.35m/s 이하로인 공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기류는
기류의 속도는 0.35m/s입니다. 그 이하의 속도의 공간 비율이 많으면 불쾌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제거 효율과 공기 확산 성능 지표 결과를 확인해 보면 가장 적절한 결과를 얻은 모델은 케이스 2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열감 파라메타들의 결과를 케이스 1에서 케이스 3까지 전체 유체 영역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의 쾌적도 파라미터 결과를 비교해보면 상부급 배기 방식인 케이스 1 모델의 환기 시스템이 가장 적절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격리병실에 대한 데모 및 해석을 수행을 하였고, 이렇게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요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병원 격리병실에 대한 환기 시스템의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병행하여 설계를 진행했을 때 이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엔지니어가 얻을 수 있는 이점.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측면을 먼저 보시면 제품의 품질이나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DB를 축적하고 프로세서를 체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학습할 필요 없이 쉽게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 변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 용이하여 다양한 설계 검증이 가능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3D 설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프로세서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웨비나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웨비나가 종료되면 설문조사 팝업창이 뜨는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5시 이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 웨비나 일정입니다. 지난 웨비나들은 여기 아래에 링크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남은 웨비나 10월, 11월, 12월에 있는 웨비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